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토트넘행이 가까워졌다고 알려진 페리시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인지,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리시치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윙백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을 이끌 때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 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페리시치는 콘테가 원하는 윙백의 역할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페리시치는 체력적으로 뛰어난 선수인데요. 보통 3백에서 윙백은 측면 공간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역할입니다. 수비할 때는 측면 수비를 위해서 가장 낮은 지역까지 내려가야 하고, 공격할 때는 가장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담당해야 하는데요. 페리시치는 유럽 내에서도 뛰어난 체력으로 유명한 선수라서 90분 내내 공격과 수비를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윙백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윙백은 체력도 중요하지만 팀 내에서 스피드도 가장 빨라야 하는 선수인데요. 무엇보다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윙백은 공격수들보다 뒤에 있지만 빠르게 올라가서 공격수들과 동일선상에 위치해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공격하다가 수비로 돌아가야 할 때는 윙백이 수비수들보다 앞선에 있지만 빠르게 내려가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리시치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수 양면으로 가담해주는 속도가 빠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면 90분 내내 페리시치가 수비할 때는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해주기도 하고, 공격할 때는 가장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윙백은 공격과 수비에 모두 가담하기 때문에 공수 양면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레길론, 세세뇽, 도어티, 에메르송까지 토트넘의 윙백들은 수비할 때는 수비가 불안하고, 공격할 때는 크로스가 부정확하다거나 드리블 돌파에 서툴러서 공수 양면으로 모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 윙백으로 지적되는 이유인데요. 그러나 페리시치의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서의 태클 횟수가 팀 내에서 4번째로 많을 정도로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스킬도 좋은 선수고, 공격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 윙백으로 뛰면서 모든 대회 10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에도 3백을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윙백 자리의 영입이 필수적이고, 공수 양면으로 뛰어난 페리시치의 영입은 콘테가 다음 시즌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될 텐데요. 특히나 페리시치는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기존 토트넘의 윙백들과 큰 차이가 있는 선수입니다. 페리시치는 스피드를 살린 직선적인 드리블 돌파가 장기인 선수인데, 수비수를 앞에 뒀을 때 빠르게 볼을 치고 나가면서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시즌 기록만 봐도 페리시치는 147개의 크로스를 기록하면서 세리에A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크로스를 기록한 선수고, 그중 29개의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토트넘은 레길론, 세세뇽, 도어티, 에메르송까지 윙백들의 기록을 합쳐봤을 때 4명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65개의 크로스를 시도했고, 박스 안으로 정확하게 올라간 크로스는 40개였는데요.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이번 시즌 페리시치 1명이 기록한 크로스와 토트넘의 윙백 4명이 기록한 크로스가 거의 비슷한 수치일 정도로 페리시치는 크로스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올릴 때 페리시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양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페리시치는 유럽 내에서도 손흥민과 더불어 양발을 가장 잘 쓰는 선수 중 하나인데요. 크로스를 올릴 때에도 왼발과 오른발 크로스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페리시치를 상대하는 수비수는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막아내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페리시치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왼발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팀 수비수도 왼발을 견제하기 위해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페리시치는 수비수의 움직임을 보고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치고 나가는데요. 오른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수비수를 돌파한 이후에 오른발로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윙백들이 볼을 잡았을 때 돌파력이 부족해서 볼을 전방으로 끌고 나가지도 못하고, 크로스를 올려주더라도 상대가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가 상대의 몸에 맞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페리시치가 양발을 사용하는 것은 측면에서 돌파뿐만 아니라 크로스를 올리는 데에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윙백으로 뛰었을 때 페리시치가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유 중 하나는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콘테 감독은 좌우 윙백에 대한 역할을 설명할 때 윙백이 측면 공격수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콘테 감독의 역습 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콘테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 상대의 공격을 한쪽 측면으로 유도하는데요.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면서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때 볼을 빼앗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윙백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윙백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팀 선수들이 없는 공간을 공략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윙백이 볼을 받았을 때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공격수들이 살짝 대각선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팀 수비수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 또 다른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윙백이 빠르게 올라와주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하고 이때 길게 크로스를 보내주면서 반대편으로 침투하는 윙백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콘테 감독은 윙백이 크로스를 올리고 반대편 윙백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지난 시즌 콘테가 인터밀란을 이끌 때 리그에서 페리치가 4골과 5개의 도움, 하키미가 7골과 10개의 도움으로 좌우 윙백이 엄청나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고, 도어티가 콘테 감독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도어티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만드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페리시치는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헤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공중볼 싸움에서 59.6%의 승률을 보여줬고, 이 수치는 팀 내에서 바스토니와 데브라이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는데요. 실제로 인터밀란은 공격할 때 의도적으로 크로스를 길게 올려서 상대팀 풀백과 페리치의 공중볼 싸움을 만들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볼을 잡았을 때 페리치는 슈팅력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발을 사용한다는 것이 슈팅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장점으로 발휘되는데요. 양발 모두 슈팅력이 좋기 때문에 볼을 잡았을 때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할 때도 있고, 왼발로 치고 들어와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팅할 때 손흥민의 플레이와 매우 흡사한데요.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 입장에서는 페리시치가 양발을 다 사용하는 만큼 슈팅 타이밍이나 궤적을 예측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득점력이 뛰어난 윙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시즌 레길론이 2골, 세센용은 득점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 10골을 넣은 페리시치는 토트넘의 왼쪽 윙백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치의 플레이를 생각해본다면 손흥민과의 호흡이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양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위칭 플레이가 90분 내내 가능한데요.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지면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페리시치는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라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을 보면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왼쪽 윙백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면서 손흥민이 플레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페리시치가 있다면 페리시치는 적절한 타이밍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상대 수비수들이 페리시치를 따라가면 손흥민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페리시치의 영입은 손흥민의 공격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페리시치는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다는 게 토트넘이 스쿼드를 운영할 때 큰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페리시치는 좌우 윙백, 좌우 측면 공격수,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밑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토트넘은 현재 베르바인이나 모우라처럼 백업 공격 자원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토트넘은 백업 공격수를 굳이 추가로 영입하지 않고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가 나올 수 없을 때 페리시치를 공격 라인에 기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른쪽 윙백에 공백이 생겨도 페리시치가 뛸 수 있는데요. 이처럼 페리시치는 토트넘이 영입에 성공했을 때 토트넘이 얻게 되는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 양면으로 윙백의 불안함을 최고의 선수로 보완할 수 있고, 손흥민과의 좋은 호흡이 예상된다거나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다만 페리시치가 89년생인 만큼 이제 노장으로 접어드는 시기라서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페리시치는 몸 관리가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고 꾸준함이 장점인 선수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롱런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선수인데요. 과연 페리시치가 토트넘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첫 번째 영입이 될 수 있을지, 페리시치를 영입한다면 토트넘의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